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진닷컴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올인원 교재의 상시 공략 문제 3회 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예제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문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기본 작업 1부터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1번은 다른 문제를 다 푸신 후에 시간이 남으면 입력하셔야 하죠. 항상 A1 셀에 제목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A3 셀에 있는 내용부터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상시 공략 문제 3에는 예제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3행부터 12행까지 출제되기보다는 조금 더 짧게 내용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점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꼭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문제 다 푸시고 시간이 남을 때 오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2점 5문제고요. 1번에 A1 셀부터 G1 셀까지 바로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A1부터 G1까지 블럭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죠. 크기는 18포인트 바로 선택해 주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부분에 있는 굵은 스타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바꿔주시면 되고요. 밑줄을 실선으로 넣어주시면 되네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실선 밑줄 넣는 거 세 번째 있는 각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A4부터 G에 4까지 블럭 잡으셔서 채우기 색은 이 페인트통처럼 생긴 잉크통 그림 사용해 주시면 되죠. 화살표 클릭하셔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 색깔 확인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맞춤도 진행을 해야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셀 서식 들어가셔서요. 맞춤에 들어가 보시면 가로가 균등 분할에 들여쓰기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요. C5에서부터 C의 15까지 문제 보면서 바로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5부터 G의 15까지 블럭 잡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했고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형식에 회계 표시 형식 이 첫 번째 버튼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원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른 나라의 회계 단위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G3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작성일을 25년 0301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G3셀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셀 서식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직접 넣어줄 건데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이기 때문에 연월일이니까요. YYMMDD로 자릿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이픈이 아니고 슬래시니까요. 슬래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고 예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도에 해당하는 2열의 약자 Y 2개 슬래시 달에 해당하는 월에 해당하는 거죠. 먼스에 해당하는 M 2개 이거 지우고 M 2개 그리고 일 데이에 해당하는 D 2개를 이용해서 두 자리 두 자리로 연월일 자리를 맞췄습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형식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A4부터 G의 15까지 블럭 잡으셔서요. 모든 테두리 글꼴 부분에 있죠.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점 획득하였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입니다. A4부터 F20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블럭을 잡도록 하고요. 조건부 서식이죠.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 이면서니까 두 개의 조건이 다 합당해야 하므로 AND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도 24 이상이어야 하고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굵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겠습니다. 블럭 잡아놨으니까요. 홈 메뉴에 있는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 만들겠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고요. 밑에 수식에다가 등호 쓰시고 클릭해서 등호 쓰시고요. AND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가로 열어서요. 먼저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니까요. 대출 종류가 있는 C4셀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 자판에 있는 F4번을 2번 눌러서 대출 종류라는 열만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조금 있다가 글자색을 바꾸겠죠. 그리고 콤마를 찍어서요. 다음 조건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대출 기간이 24 이상이거든요. 대출 기간의 첫 번째 값 2의 4셀을 클릭하고 F4번을 2번 눌러서 열만 고정을 하죠. 그리고 2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크거나 같다 24 그리고 가로 닫아서 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식 클릭하셔서요. 글꼴을 굵게 하고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죠. 서식 클릭해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색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건부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게와 파란색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르게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의 값이 조건부 서식으로 서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짜리 5문제여서요. 40점입니다. 1번 문제 표 1에서 C2셀을 기준으로 해서요. C2셀에 보니까 2025년 5월 5일이라고 날짜가 있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 기간을 계산을 하나 봅니다. C2셀에 있는 연도 빼기 각 회원들의 가입일 연도를 계산을 해서 이 가입일 연도의 계산 연도가 10년 이상이면 검정색 별이고 10년 미만 5년 이상이면 흰색 별이고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등급에 표시를 할 거거든요.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ifs 사용할 거고 이열 함수로 C2셀에 있는 연도와 가입일의 연도를 구해서 빼기를 하면 되겠네요.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ifs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열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열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 가로를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인수창 들어간 다음에 날짜 찍고 또 다시 ifs에 들어가서 계산하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아예 ifs에서 나머지는 쭉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함수를 가지고 C2셀에 있는 25년 5월 5일에 연도를 구하는데 이 날짜는 변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끌어도 이 날짜는 고정된 날짜이니까요. 기준일이니까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빼기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은주라는 회원의 가입일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입일의 연도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열 함수를 쓰고 다시 가로를 열어서 가입일을 클릭하고 가로를 닫죠. 그러면 기준일인 C2셀에 있는 연도에서 이 회원의 가입일을 B4셀을 빼주는 건데 회원들마다 가입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B4셀은 고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다가 조건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0년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10이라면 그 조건이 true라면 출력할 값은 검정색 별입니다.
미음 입력하시고요. 한글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기호 넣으실 수 있죠. 그 다음 조건이에요. 이열 함수 쓰죠. 가로 열어서요. C2셀에 있는 기준 날짜가 F4번 눌러서 고정하죠. 가로 닫고 빼기 날짜에서 그 날짜에서 이번에는 이 회원의 가입일을 또 빼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뭐냐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10년 미만 5년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흰색 별이니까요. 미음 한자키 흰색 별 넣어줍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true라고 입력을 하시고 탭키 눌러서요.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쌍따옴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확대를 해서 보면요. 첫 번째 조건에서 기준 날짜의 연도에서 해당하는 회원의 가입일 연도를 빼서 그게 10년 이상이라면 검정색 별, 똑같은 식을 넣어서 5년 이상이라면 흰색 별, 나머지는 전부 다 true 쓰고 결과에다가 쌍따옴표 2개로 공백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걸 인수창을 일일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ifs 함수의 인수창에만 들어와서요. 조건은 직접 다 나열해서 썼습니다.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별 2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정색 별로 출력되었습니다. 비고 문제 풀겠습니다. 점수의 순위를 구할 건데요. 순위가 1등, 2등이면 합격이고 6등, 7등은 재수강,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입니다. 추주를 이용을 해서요. 첫 번째 인수에서 랭크 EQ로 순위를 구하고 그게 1일 때 합격, 2일 때 합격, 3일 때는 공백, 4, 5일 때 다 공백, 6, 7일 때는 재수강이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추주 함수에 먼저 들어가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조건 넣어줘야 되죠. 조건은 순위를 구해서 그게 밸류 값 1이냐, 2이냐, 3이냐, 4이냐에 따라서 출력할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덱스 넘버에서 랭크 EQ, 직접 이름 상자에서 랭크 EQ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있어서 바로 클릭을 할 거고 함수 이 이름 상자에서 찾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다 직접 rank.eq 가로 여시고 위에 수식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랭크 EQ에서요. 순위 구하려고 하는 넘버는 점수의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은주 회원의 점수 클릭할 거고 REF는 전체 범위죠. 점수 전체 범위 잡으신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F4번으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내림 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겠죠.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출력할 거니까요. 0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주에 돌아가서요. 그게 1일 때는 합격. 따로 1이라는 조건을 if문처럼 쓰지는 않죠. 앞에 value 1, 2, 3이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2일 때도 합격이고 탭키 눌러가면서 6, 7이 재수강이고 나머지는 공백이거든요. 그러면 3 공백, 4 공백, 5 공백, 6은 재수강, 7도 재수강입니다. 3, 4, 5등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3, 4, 5칸에다가는 공백에 해당하는 큰 따옴표 넣어주었습니다. 6, 7에다가는 재수강 넣었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은요. 합격 2명, 재수강 2명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학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코드와 학과 코드표를 참조해서 학과를 표시를 할 건데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CS이면 인문과학, 여기 표가 있죠. PS이면 정책과학, SS이면 사회과학이라고 출력이 되면 됩니다.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미드 함수로 가지고 와야겠네요. 이 중간에 있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글자까지 2개씩 글자를 미드 함수로 가지고 와서 그게 이 코드에 있다면 해당하는 행에 있는 학과 과목을 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대부분 요번 상시 공략 문제 3회에 있는 뭐 다른 ifs나 이열, 추주 랭크, sum ifs, 뭐 average ifs, count ifs, sum if, count if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인덱스 매치 함수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나오진 않죠. 근데 이 함수는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다른 뭐 기본 작업이나 분석 작업이나 매크로 차트를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은 인덱스 매치 함수는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이 함수 두 개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인덱스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에서 첫 번째 어레이와 로우 넘버, 컬럼 넘버, 행번호, 열번호 넣는 인수 값이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걸로 바로 확인을 합니다. 어레이는 범위인데요.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값이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학과에 있는 인문과학, 정책과학, 사회과학 중에서 해당하는 학과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블럭을 잡고 채우기 핸들로 움직여도 답을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넣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F4번으로 범위는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우 넘버에서 우리가 행번호를 첫 번째 행에 있는 인문과학을 가지고 올 거냐, 두 번째 행에 있는 정책과학을 갖고 올 거냐, 세 번째 행에 있는 사회과학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그 상대적인 행 번호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행 번호는 학생 코드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이 H16부터 8까지에 있는 값과 매치가 됐을 때, 동일할 때 해당하는 행의 번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우 넘버, 행 넘버를 가지고 올 때는 매치 함수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미드 함수로 코드가 일치하는 것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름 상자에서 매치 함수가 사용하던 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쓸게요. 매치, match 쓰고요.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내가 직접 입력한 함수 이름 클릭하면 인수창이 변경이 되죠. 찾고자 하는 값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미드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mid 가로 열어서 또 미드 인수창으로 칸이 띄어졌나 봐요. 미드 인수창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내가 계산하고 있는 학생 코드에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갖고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매치 함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매치 함수에 가서요. 이 값이 어디에 있다면요. H16부터 18까지의 범위에 있다면, 똑같은 값이 있다면 F4번 눌러서 참조할 범위는 고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매치 타입은요. 내가 찾은 PS라는 값과 룩업 어레이, 찾으려고 하는 범위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해당하는 상대적 줄 번호를 찾는 셀이 있는 번호를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가지고 와라 해서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커마 리급에서는 대부분 매치 타입이 0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라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PS라고 미드 함수로 출력한 값이 내가 잡은 범위 중에 두 번째 상대 위치를 하고 있나 봐요.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인덱스 함수에 가서요. 이렇게 행번호는 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열번호, 컬럼 넘버를 구해야 되거든요. 열번호는 처음에 어레이에서 범위를 구할 때 어차피 i열 하나의 열만 블럭을 잡았으니까 그냥 이 열에서 가지고 오겠다. 1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로우 넘버에서 구했던 매치 함수로
상대적 위치값인 1이나 2나 3 행번호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컬럼 넘버 열번호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1열에서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1열과 1행 또는 1열과 2행, 1열과 3행에 있는 이 값 중에 하나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이라고 쓰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매치 함수의 그 상대적 위치값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필요한 값을 찾아서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참조할 표가 있다면 그 참조할 행과 일치하는 그 위치의 값을 숫자로 구해서 그게 인덱스에서 열 번호의 값으로, 아니 행번호의 값이죠. 행번호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행번호로 나올 수도 있고 열번호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표 3에 A25, 네, A25셀에서 선택한 대리점과 B25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목록 버튼을 만들어 놨네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야 하는데 A28과 B28 두 개를 구하는 게 동시에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함수 중에서 sumifs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대리점이 도곡이고 제품명이 건조기인 것에 판매량 합계이고 판매 금액이 합계이기 때문에 ifs 복수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하네요. 답 넣을 부분에 클릭을 해놓고 등호 쓰고 sumifs입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 인수창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 내가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또 밑에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sum range는 sum이라는 게 합계고 range가 범위잖아요. 합계를 구할 범위랍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합을 구할 실제 셀. 그러면 우선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려고 A28셀에 클릭을 한 거니까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다. 판매량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필드명은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건 범위이고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요. 대리점이 도곡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리점 중에서 조건은 도곡인 거. 그러니까 A25셀에 유효성 검사 해놓은 것을 바꿨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이 조건 범위나 조건은 움직이면 안 되죠. sum range는 지금은 판매량을 합계를 구하지만 조금 있다가 채우겐들을 옆으로 끌었을 때 판매 금액의 합계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는 고정을 안 할 거예요. 채우겐들 옆으로 끌었을 때 C열에서 D열로 바뀔 거니까. 그런데 조건 범위는 A14부터 A20이라는 조건은 판매량 합계 구할 때나 판매 금액 합계 구할 때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F4번으로 고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도 F4번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제품명 중에서 F4로 고정하죠. 조건은 뭐예요? 건조기인 거. 건조기라는 조건도 고정을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더할 범위는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판매량을 더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판매 금액을 더할 거니까요. 값이 C14, C22던 게 조금 있으면 D14, D22로 바뀌면서 채우겐들로 끌어서 계산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대리점 중에서 도곡인 거. 두 번째 제품명 범위 중에서 건조기인 거. 미리 이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값을 클릭해서 조건을 넣어준 거죠. 확인을 해보면 결과가 나왔고요. 옆으로 판매 금액 합계까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48과 5,536만 8천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건조기 판매 금액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는데 썸if와 카운트 if를 쓰라고 합니다. 썸if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요. 카운트 if로 판매 금액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함수를 나누게 되면 그게 평균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ITQ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등호 쓰고 썸if, 그러니까 더한 값과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썸if요.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입니다. 아까 했던 썸if스와는 순서가 약간 위아래로 달라요. 자, 조건 범위는 제품명이 건조기인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제품명이 어디 있나요? B의 14부터 22까지 중에서 뭐인 것? 건조기인 것. 건조기인 것은 범위 중에 아무거나 그냥 저는 찍을게요. 물론 건조기라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출력할 결과는 한 개니까요. 뭐 F4번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 더할 범위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금액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우선은 합계가 나온 거예요. 자, 합계가 나온 것을 카운트 if로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위에 수식 입력주 맨 뒤에 클릭해놓고 슬래시 나누기. 이번에는 카운트 if. 컨트롤 A 누르죠. 얘는 더할 범위 따로 잡아주는 게 없이 조건 범위와 조건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개수를 세줍니다. 조건 범위는 제품명 중에서 어떤 것만 개수를 센다? 건조기인 것만 개수를 센다. 3개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합계를 구한 값에서 개수를 나눠주니까 평균값 6,997만 9천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상시공략 3회에서는 거의 3번 함수 말고는 1번, 2번, 4번, 5번 정도는 다 푸실 수 있는 함수여야 합니다. 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꼭 인수에 어떤 값들이나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지 꼭 공부하시고 충분히 인수 넣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네, 분석 작업 1시트 작업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0점인데 피벗 테이블은 지시사항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 걸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꼭 10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0점은 전부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되죠. 다음 제품 생산 현황 표에서 그러면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메뉴 중에 위에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피벗 테이블 만드는 버튼이 있죠. 그림으로 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 삽입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대부분 만들 거고요. 문제 지시사항에 보니까 동일 시트의 A25셀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에 클릭이 되어 있을 때 A의 25셀 클릭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지시사항대로 피벗 테이블 필드를 끌어다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요. 제품 코드는 필터이고 생산 일자는 행이고 생산 공장은 열이고 값에다가는 생산 수량의 합계와 분량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쭉쭉 끌어다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해 볼게요. 제품 코드는 필터에다가 끌어 넣으시고 생산 일자는 행에다가 넣고요. 생산 공장은 열로 처리하고 값에다가는 생산 수량의 합계인지 그 함수 확인하셔야 되죠. 그리고 분량 수량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량 수량도 합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의 분량, 수량 클릭하셔가지고요.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 간혹 함수를 바꾸다 보면 사용자 지정 이름이 문제와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잘릴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다르다면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문제가 있어야 돼서요. 문제를 조금 끌어다 놓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피벗 테이블 창을 클릭하면 다시 필드가 나오긴 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필드 창이 필요한데 아무리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도 필드 창이 나오지 않는다. X 표시로 닫아버리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피벗 테이블 안쪽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표시하는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필드 목록 창이 다시 표시가 되겠죠. 간혹 이 창을 무심결에 X표로 닫으셔가지고 다시 필요할 때 못 꺼내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피벗 테이블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겠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셔서 행 총합계 표시는 체크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행 부분에 생산 일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행 부분에 월이라는 게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더하기 표시가 만들어져서 이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는 걸 빼버릴 겁니다. 우선 행에 있는 이 필드는 생산 일자만 있으면 되니까요. 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필드를 제거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 행 레이블이 날짜가 다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에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월 단위로 그룹하라고 했으니까 일은 빼고 월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확인을 하시면 3, 4, 5월로 자동으로 묶이게 됩니다. 행에 그 월 앞에 더하기 표시 있던 걸 없앤 거예요. 그리고 월 단위로만 그룹을 한 겁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값 영역에 있는 표시 형식 생산 수량 값 필드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값 여기 밑에 표시 형식이 있거든요. 표시 형식에 셀 서식을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라. 확인. 한 번 더 평균 분량 수량도요.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서 표시 형식이죠. 숫자 범주라고 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하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할게요. 그럼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모두 작성이 되었습니다. 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름 바꾸고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입니다. 부분합 문제 나왔고요. 부분합 문제는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죠. 이 스캔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결과에 보면 지점이 대치, 사당, 서초,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그룹이 된 게 아니고 정렬이 되어 있어서 꼭 그 그룹화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대치, 디귿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지점 필드 명에다가 B3셀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텍스트 오름차순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글자들이 정렬이 되면서 대치, 사당, 서초의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부분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분합 클릭하셔서요. 그리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었네요. 친절하게도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었네요. 저는 이 지시사항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시사항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그룹할 항목은 내가 먼저 정렬해 놓은 필드가 되는 거죠. 아까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최대값일 거고요. 계산할 항목은 총 판매량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그룹할 항목 바꾸지 않습니다. 정렬한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지점으로 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죠. 아까 계산했던 총 판매량은 체크 빼주시고요.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 두 개 체크해 줍니다. 두 번째 부분합을 계산을 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셔야 앞서서 계산했던 총 판매량의 최대값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분합에 표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한 파란색의 표 스타일 밝게 6번 서식을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홈으로 갑니다. 메뉴 중에 홈으로 가셔서요. 이 표서식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시사항에 있는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6번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세 줄이 밝게, 중간이고 어둡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밝게 6번이라고 했으니까요. 제일 위에 있겠네요. 아까 연한 파랑이라고 했거든요. 연한 파랑이면 파란색 계열의 색깔의 마우스를 갖다 두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6번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있었네요. 첫 번째 줄 6번째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서를 안쪽에 두기만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전체 최대값은 범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블럭을 잡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서식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과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라는 부분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어 있겠죠. 내가 만든 결과가 문제에 제시된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10점까지 획득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두 문제 출제되고 있고 각 5점, 10점 전부 획득하셔야 됩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F4부터 F13 영역의 총액 계산하는 매크로 만드시면 되는데 우선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 보시면 개발 도구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이시면 제가 앞에서 진행했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클릭하시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버튼 단추죠. 클릭하시고요. B의 15부터 C의 16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셀에 맞춰서 정확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 먼저 떼셔야 되죠.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총액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밑에 매크로의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 버튼 누를 거고요. 총액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총액을 계산을 할 건데요. F4셀에다가 클릭해 놓고 총액은 진찰료 더하기 검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호 쓰고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계산해 주시면 되죠. 등호 쓰고 D4셀 클릭하고 더하기 쓰고 E4셀 클릭해서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고요. 빈 공간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로 블럭 잡혀있던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매크로 중지하는 버튼이 있죠. 사각형 버튼 클릭해 주시면 매크로 기록이 정지가 될 거고요. 단추 4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커서가 앞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요.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단추 4는 지워주시고 텍스트를 총액으로 입력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제가 총액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지웠다가요. 다시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 총액 버튼을 클릭을 해보니까 기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록은 이미 매크로가 기록이 끝난 거고 매크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C의 4셀부터 C의 13셀까지 표시 형식 바꾸는 매크로입니다. 이번에는 도형으로 나올 거예요. 삽입가죠. 그림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형이에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사각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고 하는 도형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액자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름 정확하게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고 하는 도형을 찾아서 클릭하겠습니다. 빗면 맞죠? 네, 클릭하고 2의 15부터 F16이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2의 15부터 F의 16까지 드래그해서 만들고요. 얘는 개발 도구에서 꺼낸 그 양식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을 넣어 주셔야 되죠. 도형은 매크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고요. 기록을 누르겠죠. 이름 확인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기록이 시작이 되었어요. C4부터 C의 13 영역에 표시 형식의 날짜를 간단한 날짜로 넣어라.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매크로 기록 정지 버튼 눌러주겠죠. 자, 이번에는 매크로 도형에다가 또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도형에서요. 매크로 지정이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뭐 정렬하라는 얘기 없기 때문에 서식 글씨가 그냥 왼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생년월일 범위를요. 표시 형식을 다른 걸로 바꿨다가요. 다시 서식 버튼, 매크로 버튼 클릭해 보니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크로 작업을 하셨다면 꼭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심결에 서식을 변경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딜리트 키로 지우시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서식으로 지워서 실행 취소하시다가 원본이 훼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매크로는 정확하게만 작업을 하시고 확실한 때에 검토를 하세요.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가 좀 독특한 형태의 차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죠. 차트 제목부터 넣어야 되네요. 차트 위로 추가해서 진로체험학교 분야별 신청 인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트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요소 추가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물론 저기 위에 있는 그 차트 디자인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더하기 이용을 할 거고요. 차트 제목을 넣을 거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옆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차트 위에 선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신청 인원이라고 들어갔어요. 앞에 신자 앞에다가 클릭해서요. 진로 체험 학교 분야별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해야 됩니다. 원형 대 가로 막대형으로 바꿀게요. 차트 빈 공간 클릭하고요.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 버튼 눌러주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형에 가시면 원형 대 이름이 가로 막대형이었어요. 원형 대 가로 막대형 있네요. 원형의 네 번째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 표시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또 더하기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삽입할 수 있고요. 체크하시고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거기에 기타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목 이름과 백분율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 레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레이블 옵션에 한 번 더 클릭을 할게요. 항목 이름이랑 기존에 그러면 체크되어 있던 값은 뺍니다. 항목 이름 체크하죠. 백분율 체크하죠. 됐네요. 자,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밑에 보니까 레이블 위치 바깥쪽 끝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3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레이블 옵션 메뉴에서 필요한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데이터의 범례는 표시하지 말래요. 이 차트의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범례거든요. 클릭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버리시면 지워집니다. 데이터 계열 분할은 백분율 값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독특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계열 분할이라고 했으니까요. 데이터 계열, 그냥 원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보이고요. 거기에 또 끝에 있는 데이터 계열 옵션이에요. 거기에 계열 분할이 있습니다. 위치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백분율 값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백분율 값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문제를 푸실 때는요. 차트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레이블이 무엇인가, 범례가 무엇인가, 데이터 계열이 무엇인가, 이런 요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좀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방금도 데이터 계열 분할이라고 했으니까 이 계열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계열 서식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거죠. 차트 영역에 도형 효과를 또 넣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갈수록 별로 출제되지 않던 지시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도형 효과라고 했으니까요. 차트 영역 빈 공간 클릭해 놓고요. 위쪽에 꾸미는 것은 효과는 거의 다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에 들어갔더니 도형 효과 있습니다. 미리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기본 설정 2번으로 해주시면 이 차트 자체에 약간 입체 효과 기본 설정 2번이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넣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차트 영역 서식에서요.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들어가 보시면 채우기 및 선이요. 테두리에 맨 밑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빈 공간 클릭했을 때 차트의 테두리 스타일이 둥근 모서리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상시 공략 문제 3회도 풀어봤는데요. 이번 3회는 차트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또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생소하셨던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